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대단히 좀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이 연식이 새로운 연식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연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대단히 무리하게 좀 끌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우려도 많고 또 많은 걱정들을 해주시는데, 어쨌거나 제가 저희 선친의 의술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술을 먹어도 남들보다 2배, 3배, 10배를 먹게 되고, 일을 해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서 밖에는 시간을 따로 쪼갤 게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매번 이 위험과 곤란에 처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랬습니다. 저희 선친의 손에 의해서 제가 죽음 직전에서 5번이나 이 소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5년 전에도 제가 이 대퇴골두의 그 무혈성 괴사가 진행돼 가지고 또 한 번 위기를 맞아서 그때도 이렇게 쑥뜸을 뜨고 저는 회복을 했습니다마는 요 근래에 또 이 추석을 앞두고 대단히 이제 곤란한 지경을 맞아가지고 9월 한 달은 아무튼 이 병마의 고통 속에서 한 20일 정도는 잠을 못 자고 한 보름 정도 뜨고 나서야 이 지금 잠잔 지가 한 4, 5일밖에 못 됐습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지내다가 인산의학의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해드리겠다라고 우리 인산의학 월간지를 비롯해서 이미 안내 공고가 나갔는데, 그 행사를 취소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좀 마음은 제 불편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 또 힘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세상에 비밀이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께 해야 할 이야기는 또 하는 것이 도리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셨는데, 오늘 오신 이 걸음이 좀 더 값진 그런 시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 인산의학의 어떤 묘법, 특히 그 중에서도 주겸요법도 있고 또 의획단에 관한 그 요법도 있고, 그 다음에 쑥뜸요법도 있습니다만은, 쑥뜸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신비한 묘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펴보면 대단히 무작스러워 보입니다. 마피아 정도 수준의 조폭들이나 이거 할 일이지, 사람 배에다가 이런 큰 불을 올려놓고 쑥뜸이라는 이름 아래 엄청난 고문 아닙니까? 그 한 장 타는 시간이 5분 이상이라고 하면 한 2분 50초 정도 숨쉬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 가면 숨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 극락세계나 천당에 간 것처럼 아주 기분 좋게 잠을 잡니다. 이만한 불이 배 위에서 타고 있는데 자기는 쿨쿨 잠을 잡니다. 그런 신비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못합니다. 아니 그 뜨거운 불이 그게 몇 도인데, 섭씨 500도, 600도, 700도인데 이렇게 두꺼운 유리가 그 뜸장 한 장이면 반쪽알이 나버립니다. 뚝 하고 타서 잘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철판 같은 것도 그 뜸 여러 장 뜨면 빵꾸 납니다. 사람 배 가죽이 쌤은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 백가죽이 훨씬 더 이 철판보다도 더 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이, 왜냐하면 사람 몸은 그런 것들을 방비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과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뜨거우면 몸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죽은 송장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아프면 자연 진통제를 분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이 너무 세면 이 불을 막는 방어벽을 치게 됩니다. 그 방어벽을 안 치면 화독으로 죽죠. 근데 그걸 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게 과연 가능할까?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안 해봤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근데 그걸 해본 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걸 비롯해서 인산의학이 아까 그 표현에 전무후무한 새로운 의학 이론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고금동서에 유래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소금이 해롭다, 짜게 먹으면 해롭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천일염은 세계 최고의 암치료 신약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천일염 그 자체만 가지고 그런 신비한 치료 효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천일염을 지리산 부근의 대나무 통에 넣고 소나무 장작, 송진 이걸 이용해서 9번을 굽게 해서 전혀 새로운 물질을 재창조해서 온 국민이, 온 인류가 약으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짜게 먹으면,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르는데, 고혈압 환자에게 천일염을 대나무에 넣어서 구운 그 죽염을 가지고 꾸준히 복용하면 고혈압은 내리고 저혈압은 오르는 혈압 정상화 작용이 일어납니다. 어떤 물질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예가 나오는데, 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 99%가 쑥떡 해먹는 거나 압니다. 쑥 가지고 떡 해먹는 거나 알지, 그 쑥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내 생명, 내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신비의 물질, 또 신비의 요법이 나오는, 요법의 재료로 쓰이는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질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교육이 실사구시에 입각해서 정확한 걸 가르치지 않고 좀 더 효과적이고 효능이 뛰어나고 본질적으로 더 훌륭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제도권에서 배운 대로, 어제 하던 대로 오늘, 오늘 하던 대로 내일, 기업도 그런 식으로 하면 망하기 딱 좋습니다. 항시 개혁하고 혁신하고 더 발전 전략을 항시 자나깨나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시도하고 도전해야 되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제 하든지 오늘 하고, 오늘 하든지 내일 하고, 내일 하든지 모레 하고, 이러고 앉아서 밥들은 잘 먹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 대가에 상응하는 서비스나 영역이나 효능 효과가 날 만한 인수를 제공했느냐라고 하는 점은 대단히 좀 의문시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다른 의학 내용을 본의 아니게 이렇게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께서 오해하거나 서운해하거나
또 이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어떤 의학이 훌륭하고 어떤 의학 체계는 문제가 있고 또 뭐 좋네 나쁘네 이런 얘기를 할 생각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뭐냐 하면 오늘날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각종 암, 난치병, 괴질들을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도권 의료든 비제도권 의료든 동양의학이든 서양의학이든 저는 그걸 논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효과 나는 것을 본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해 국민이 암난치병을 퇴치하고 건강하게 재수명을 누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것도 소중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항시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 한의학이 어떻고 양의학이 어떻고 대체의학이 어떻고 의료 그 단체나 또 의료진들 간에 상대의학을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건전한 비판이야 뭐 당연하겠죠. 그러는 일들이 많은데 양의가 한의를 왜 탓하고 왜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한의가 양의를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까? 그리고 대체의학이면 어떻고 개똥을 먹어서 병을 고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까? 개똥도 약에 쓰려면 그것도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분명히 약에 쓸 때가 있는 겁니다. 진해를 먹든 뭐 풀을 끓여 먹든 뿌리를 다려 먹든 효과적이냐를 따지지 않고 그 염소나 소가 뜯어먹는 나무 뿌리, 풀 뿌리 이런 걸 데려 먹고 이게 의학이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내용도 모르고 타 의학을 이 근거 없이 비판, 비방 이런 거 정말 자제해야 됩니다. 또 인산 쑥뜸은 일반 한의학에서 쓰는 거하고 다르고 동양의학 전반에서는 대개 이 쌀알 만한 쑥뜸을 5장, 7장 정도 뜹니다. 그런데 인산 쑥뜸은 정말 크기가 500원짜리 동빛의 크기가 500원짜리 동전보다 더 큽니다. 요새 잘 익은 밤톨만한 정도 크기의 쑥뜸을 뜨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쌀알 반만하게 해서 차츰차츰 올려서 키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믿고 있듯이 현대의학이 눈부신 과학 발전에 힘입어서 너무나 발전해 있고 암, 난치병도 다 고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앉아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뭐 하려 합니까? 병원 가서 고치면 되고 한의원 가서 침 맞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계인들이 다 알다시피 지금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이고 미국이고 유럽이고 암, 난치병, 괴질에 걸려서 의료진도 포기하고 유명 의료기관도 모조리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포기해서 아직 숨은 쉬고 있으니까 그래도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곳 저곳 이 나라 저 나라 의료기관을 전전하면서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살 길을 찾아 헤매는 이 암 난민, 난치병 난민, 괴질 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에만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난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그 정도 숫자가 있고 다른 나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얼마 전에 왜 대통령 영부인께서 그 어떤 이 시력이 물러간 그 연예인하고 손잡고 뭐 그런 프로그램 하나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당뇨로 인한 실명입니다.
그때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행사 소개하는 그 시간에 세계의 당뇨 환자는 3억 명이다 그랬습니다. 한국의 당뇨 환자가 500만 명이 넘습니다. 세계 3억 명의 당뇨 환자 중에 5초에 1명꼴로 시력을 모두 잃는 실명을 가져오는 5초에 1명꼴로 눈이 머는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숨쉬고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전 세계에서 당뇨로 인해서 실명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국에도 그 숫자 속에 한국 사람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폴 지메시라고 하는 세계 당뇨병 예방협회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그 당시 그는 세계 당뇨 환자가 한 3, 4년 됐습니다. 약 2억 명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 뉴스에서는 3억 명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폴 지메트 박사는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당뇨로 인해서 10초에 1명꼴로 사망하고 30초에 1명꼴로 발과 다리를 절단한다. 다리가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그 매스컴의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가 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하는데 당뇨병 하나만 해도 30년 전에 비해서 10배 이상 환자가 늘었습니다. 의학 발달과 환자가 발생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모양이죠. 또 발생은 뭐 그렇다 치고 치료 자체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500만 명의 당뇨 환자들이 치료법이 있습니까? 속수무책으로 치료법이 없이 눈이 멀고 발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죽어가는데 우리는 의학이 눈부시게 발달했다고 책에서 배우고 텔레비에서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알고 있다가 누가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했다가 뭐 암이라 해서 입원했다고 하니까 바쁜이나 끝내놓고 문병 좀 가봐야지 하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상 갑니다. 도대체 좀 저만 이해가 안 가는 건지. 그리고 30년, 40년 전에 여러분 암 환자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지금 암 환자는 한 20년, 30년 전에 10배, 20배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암뿐만입니까? 간질 환자, 기타 콩팥 신부전 환자, 신부전 환자, 또 백혈병,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질병들이 전 국민 환자 시대가 곧 오는데 의학이 발달했다는 노래만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수가 눈치가 없어도 흘러간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고 평생 그것만 부릅니까? 이거 뭔가 좀 생각해 볼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암, 난치병, 괴질의 문제는 특정 의료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인류의 초미의 과제가 됐는데, 초미, 눈썹을 태우는 과제다 이 말이죠. 내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시급히 불을 꺼야 할 판인데 강 건너 불 보듯이 전부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술을 밥 먹듯 하고 술을 물 먹듯 하고 무리하기를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무리하기를 그냥 예사로 하고 저는 급하면 제 손으로 제 배나 제 다리에 뜸이라도 뜹니다만은 또 죽염이라도 퍼먹고 또 다른 약물로 치료라도 제가 스스로 합니다만은 다른 아무런 대책 없이 아프면 병원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가서 한번 치료를 해보면요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깨달을 때는 이미 늦어요. 그리고 벌써 해결책이 참 곤란합니다. 그리고 몸은 몸대로, 돈은 돈대로 축나고 몸은 몸대로 또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의료기관에서 잘해가지고 병 잘 고치고 또 뭐 큰 위험 없이 또 재발 없이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현대의학이 모든 국민이나 인류를 안전지대로 또 안전하게 다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판에 우리나라 의료관계 법령은 제도권 의료니 비제도권 의료니 서양의학이니 전통의학이니 현대의학이니 하면서 이 의료의 본질인 효능 효과를 중시하고 검증 확인해서 이 오로지 효능 효과 중심의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게 아니고 집단 이기주의를 기초로 해서 그냥 우리 집단 이익에 안 맞으면 비판하고 못하게 하고, 예를 든다면 김남수 선생 그 지금도 뭐 재판 중이라고 그럽니다. 뭐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당시 침사 자격증을 받고 얼마 후에 뜸사 자격증 보려고 할 때 폐지돼 버렸습니다. 그 제도가 폐지돼서 그냥 침사 자격은 있고 뜸사 자격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 뜸사랑 봉사실을 비롯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위시해서 대법관 무슨 장관 높은 분들은 모조리 김남수 선생의 침치료, 뜸치료를 받지 않은 분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받고, 그 뜸사랑 그 회가 지금 뭐 한 40~50만 명 되죠. 얼마 전에 거기서 위헌 제청을 해서 위헌 심의를 했었죠. 그때 국민의 대표 기관인 헌법재판관 9명 중에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대체의학, 침, 치료를 이 법으로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래, 위헌이라는 의견이 과반수가 넘은 5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 4명의 재판관이 합헌 이랬는데, 어쨌든 6대3이 안 되면 위헌 결정이 내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헌법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합헌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 참 애매모호하게 됐습니다. 위헌이라 할 수도 없고 합헌이라 할 수도 없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뭐 법조문이 어떻고 그런 걸 떠나서 한번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뜸의 달인이, 침의 달인이, 침은 경락을 알아야 되고 침의 이론은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침을 잘 놓는 사람은 당연히 뜸은 따라서 잘 놓게 되어 있습니다. 뭐 태권도 7단이 어디 싸움 못 하겠어요? 그렇듯이 침 잘 놓는 사람은 침과 뜸은 늘 같이 다니는 건데 같이 놓는 거고, 그런데 그런 우리 제도의 미비점과 또 우리 역사의 그 아픔과 이런 것들을 뻔히 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이 이 김남수 선생을 불법 의료 행위로 고소 고발을 하고, 그에 의해서 다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서울시에서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려서 대부분의 국민은 그 행정처분이 끝나는 때에 다시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라 차원에서 침사 자격은 있고 뜸사 자격은 없으니까 침만 놓고 뜸은 떠서는 안 된다.
그거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도 아닌데 그런 결정을 법에 근거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헌재청까지 내렸는데 또 합헌 결정이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 50년, 60년 전에 만든 법이 지금까지도 자구 수정조차 거의 하지 않고 그대로 위력을 발휘하는데 그 위력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쪽이 아니라 국민 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민 대부분은 내용도 모르고 있고 거기에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건강에 대단한 악영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의 주인된 국민으로서의 도리가 아니죠. 그래서 그건 관심을 갖고 여러분께서 다른 거 있습니까? 이치에 맞게 하는 게 옳죠. 합리적으로. 법도 사람이 만든 것인데 시대에 따라서 잘못될 수가 있죠. 현실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비합리적일 수도 있고 그러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정을 요구해야 되고 입법기관에서는 개정 처리를 해야죠. 이제 그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빌면서 제가 오늘 뭐 타 의학에 대해서 혹시 언급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학이 미흡하고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다른 의학으로 응당 제도권이기 때문에 다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 할 때 그냥 절망과 자포자기 속에 슬픔 속에 이 눈물만 흘리다 죽을 게 아니고 숨 떨어지기 전에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우리 먼 단군일에 내려오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대단히 지혜롭고 대단히 오늘날까지 살아 존재하는 의학이라고 하면 그런 의방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효능 효과가 뛰어난 그런 법들이 많습니다. 그런 법 중에는 침과 뜸도 있고 부항과 사열도 있고 기타 다른 요법이 많습니다. 따죽이라든지 또 쑥뜸도 뭐 간접뜸도 있고 직접뜸도 있고 그 다음에 뜸 뜨고 사열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뜸도 또 쌀알만하게 뜨는 거 또 뭐 하루에 5-7장 뜨는 거 인산쑥뜸처럼 5분이 넘는 뜸장을 하루에 40-50장 뜨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어쨌거나 암난치병 괴질을 우리가 물리치는데 특정한 방법만 써야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 의학이 어떻다 저렇다 하지 말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적에는 인산의학에서 제시한 신약이나 신약본초라는 책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내서 해본다 이 말입니다. 해봐서 그게 무슨 큰 위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까? 내 손으로 내 병 고치는데 내 가족의 병 내가 고치는데 또 내 병 내 가족이 고쳐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뭐 그냥 인산 김일훈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무슨 악취미가 있어가지고 뭐 여러분 배에다가 불로 지져가지고 우리 아버님 즐거울 일이 있습니까? 또 제가 여러분 쑥뜸떠라고 해서 여러분 불고문 좀 시켜놓고 제가 회심의 미소를 짓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암난치병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이런 좋은 법이 있다라고 하고 태생적으로 지혜로운 분이 자기 몸에다 제 몸에다 그렇게 많은 실험을 하고 수많은 암난치병 괴질뿐만이 아니고 꼽추가 등을 펴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래 이번 가을에만 해도 제가 그 미국에서 온 분하고 한국에 있는 분하고 각각 2분을
당뇨로 인한 실명 또 뭐 다른 걸로 인해서 시력이 물러가는 두 사람에게 제가 뜸자리를 알려줘 가지고 지금 뜸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또 뭐 저희가 또 책을 통해서 알려드리든지 뭐 알려드릴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도 그 환자가 흔쾌히 동의를 할 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난치병 괴질, 무명괴질에 의해서 이름도 없이 이름 붙이기 이전의 아직 그 처음 나온 병이라 그 병 이름도 못 붙였는데 그런 괴이한 질병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속수무책 수수방관으로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태생적으로 지혜로운 분이 자기 경험과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제시한 방법이 있는데 한 번도 써보지도 않은 채 이게 될지 안 될지 아마 100년을 연구해 보십시오.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습니까?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한두 번 속았어야 말이지. 그거 금방 치료한다고 큰 소리 치는 놈 치고 되는 놈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간단하다고 이래놓고 나중에 해보면 간단한 고사하고 미동도 안 합니다. 그리고요, 병이란 것은 대개 다 그렇습니다. 어느 단계 가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어떤 처방도 안 듣습니다. 저도 최근에도 그래가지고 저도 허구한 날 뜸을 뜨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좀 먹는 걸로 해결하고 올가을엔 좀 넘어가 봤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오리탕에다 해서 먹기도 하고 또 마늘도 먹고 한참 하다가 어느 날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밤을 꼬박 새우면서 잠을 못 자고 좀 웬만큼 간이 좀 저보다 조금만 작으면 구급차에 실려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벽 4시에 그 우리 딸애 자는 거 그냥 야 빨리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지금 뜸을 좀 떠야겠다. 이거 아파 죽겠으니까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뜸을 떠서 이 허리가 이렇게 확 휘었던 허리가 완전히 휘어버렸습니다. 12일 정도 하루에 한 40분 정도 이렇게 뜸을 계속 떴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이 허리에다 뜸을 뜨니까 쟤는 안 보이죠. 우리 29살 된 딸애가 그 계속 거기다 이렇게 떠주더니 아빠 허리가 펴지네요 이러더라고요. 뜸불을 놓고 이렇게 뜨고 있는데 아빠 허리가 반듯해지네요 이럽니다. 그래서 그러냐? 그래 계속 떠버려. 이제 이랬는데 전들 안 뜨겁겠습니까? 전들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20년이나 떴다면서 요새도 뜨거워요? 아니 불이 상당히 훈련되면 좀 안 뜨겁습니까? 다른 건 훈련되면요 이 나무도 자꾸 주먹으로 치면 별로 안 아파요. 이 뜸불은 20년 동안 떠도 뜨면 또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큰 소리 칠 그게 못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펴지고 또 허리가 펴지면서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던 게 또 모조리 무릎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강연을 다 취소했습니다. 그건 상대가 있어서 그쪽 교수님이나 이제 주최하는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 달만 연기해서 한 달 뒤로 좀 날짜를 잡아주십시오 해서 그 강연 한 달 미룬 것이 10월 4일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4일날 또 강연 2건 하고 부산의 동아대까지 갔다가 이러고 왔는데 그 전에 한 달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강연 변경을 못할 것 같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휠체어 타고 가서 꼴 보기가 참 싫고 모양새가 건강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파가지고 고려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교수님이 그럼 한 달만 딱 연기해서 날짜 다시 잡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저께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래 또 무릎이 깨지게 아파가지고요. 할 수 없이 부랴부랴 또 저도 이제 뜸을 하도 많이 떠가지고 어떻게 좀 안 뜨고 넘어가나 이제 요 궁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하도 아프니까 또 에라 그냥 이판사판으로 그냥 아파 죽겠는데 뭐 이래 아프나 저래 아프나 아픈 거 똑같은데 병으로 아픈 것보다 뜸으로 아픈 게 훨씬 낫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족삼리 혀를 잡았는데 또 한참 잡다 보니까 또 족삼리 혈이 저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생짜배기로 또 다시 잡아가지고 왜된가 새로 또 뜨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깐니마 또 까, 뭐 뜬 자리 또 떠, 뭐 옆자리 또 떠 이래가지고 엄청 이제 고초를 겪고 그러나 한 달 정도 이렇게 이 병마 고통 속에 있다가 이제 그래도 좀 반드시 앉아서 뭐 얘기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그래 오늘 참 다행입니다만은 또 제가 뭐 송구스럽긴 합니다만은 이 제 이야기는 제 허리나 무릎에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제 온몸의 경험이고 제가 또 여러 번의 이 사선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 또 아버님 손으로 직접 제 배에 뜸을 떠주시면서 저를 구해주셔가지고 그때마다 제가 아버님께 돌대가리라고 혼나다가 너는 머리가 그렇게도 돌대가리냐 이렇게 혼나다가 나중에는 너 같은 놈은 좀 특수한 머리구나. 아주 특수 화강암 대가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화강암 대가리면 딴 사람은 뭡니까? 저랑 비슷하거나 제가 조금 더 나은 경우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아버님께 꾸지람을 많이 들으면서 또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많은 걸 보았습니다. 많은 걸 터득하고 깨닫고 왜 아랍 쪽에 그런 말이 있죠. 임사체험을 한 이 죽음의 강을 건넌 사람들에게는 알라신으로부터 누로를 선물 받는다. 누로라고 하는 것은 직관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그런 안목, 그런 것들이 이 죽음의 강을 건넌 사람들에게는 공이 되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선친의 손에 의해서 이 죽음으로부터 저는 구제를 받아가지고 한 5번 그러다 보니까 이 어느 정도 이 판단력이 쓰고 안목이 열려가지고 같은 책을 보더라도 저는 다른 사람과 달리 봅니다. 그래서 제가 도덕경을 만약에 해석을 하면 또 금강경을 해석을 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해석하면 저는 좀 달리 해석을 합니다. 뭐 제가 좀 독특하게 하고 싶어서 좀 자랑 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판단하는 이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또 제가 받아들이는 이 노자 이담 선생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딴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말 안 하고 거꾸로 말했는데 왜 당신만 유독 이렇게 이상한 논리와 주장을 펴냐? 잘난 체 하고 싶어서 그런 줄 압니다. 지가 공부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10대 후반부터 노자 도덕경을 읽었습니다. 원전으로. 그리고 그때 도덕경 5천은 거의 딸딸딸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읽다 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하고 좀 제가 다시 깨달은 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얘기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여간 유불도 삼가를 비롯해서 오늘까지 존재했던 모든 성인과 현자들은 그 가르침 속에
대단히 묘한 이치가 있습니다. 예컨대 논어 제10장 향당편에 공자께서 뭐 할부정불식, 시림불식 바르게 썰지 않으면 안 드시고 또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안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이 고기가 어뢰의 육패 고기가 또 조금이라도 부패하면 안 드시고 안 드셨다 하는 게 10수가지인데 그런데 식탁에서 한 번도 빠뜨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식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강입니다. 불철강식하시다. 왜? 사람들은 뭐 아예 공자의 식습관이 조금 독특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계란이 골았어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그거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먹죠? 그 고른 계란 생강 쓸어서 넣고 거기에다가 두세 번 쪄서 먹으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도 귀찮으면 그 쪄서 그냥 우적우적 먹어버리고 생강을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거기다 죽여물 곁들여 드시면 좀 짭짤하고 맛있고요. 그렇게 해서 소위 상한 음식도 생강과 같이 먹어서는 탈이 없습니다. 왜 회를 정말 잘 먹는 사람들은 이 흐린 날, 비 오는 날은 이 생선회 잘 안 먹지요. 그게 굉장히 변질 부패가 빠릅니다. 그때 횟집 가면 대접받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이런 거 돌 때 횟집 가면 어차피 남는 거 그냥 왕창 줍니다. 그러면 뭐 비용 조금만 줘도 식사 대접받고 엄청 먹는데 그때 주머니에 가져가든지 아니면 아주머니한테 달라고 하든지 생강 좀 한 접시만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회 주는 거 다 먹고 생강만 몇 조각 먹으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게 생강입니다. 그 생강에서 어떤 물질을 추출해가지고 덴마크에서 만든 약이 뭔지 압니까? 그 유명한 관절염 약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먹던 양념 속에 마늘, 파, 부추, 꼬들빼기 뭐 이런 것들 모조리 다 약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라 그 울타리 안에서 기르던 짐승들 돼지를 비롯해서 옛날 저 장에 가서 돼지 한 마리 사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집 약방 차렸네. 산모가 젖안 나올 때 돼지 족발 끓여 먹이지 않습니까? 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저기 옛날 문선공들 신문사에서 일하는 분들 하루 종일 일하고 뭐 먹습니까? 보쌈 아니면 삼겹살을 먹어요. 왜? 땡기니까 먹는 건데 납독, 수은독 모든 독은 돼지고기가 해독합니다. 돼지 중에 최고 해독제가 강한 것이 돼지 작은 창자입니다. 하루 종일 농약을 치고 신약본처에 나오죠. 하루 종일 농약을 치면서 들이마신 그 농약도 돼지 작은 창자를 푹 끓여가지고 막걸리 한 사발 딱 그렇게 해서 먹어버리면 하루 종일 농약 친 그 독은 씻은 듯이 사라진다. 얼마나 좋은 묘법입니까? 그거 해독제 있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맹독성 독사한테 물렸을 때 뭐 TV에 자주 나옵니다만 동물의 왕국 뭐 이런 데 가보면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병원에 가면 독사한테 물렸을 때 쓰는 말의 혈청에서 뽑은 그 해독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병원이 대다수입니다. 왜? 독사한테 물린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환자들은 뭐 모르죠. 있는지 없는지 뭐 놨으니까 약을 줬겠지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그 말의 혈청에서 뽑은 약도 뜨뜻미지근하기가 은발에 오줌 누는 수준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살기를 기대하는데 그러지 말고 시장 가서요. 마른 명태 그 5마리 한 20-30마리 사다가 5마리 단위로 푹 끓여가지고 계속 떠먹이면요. 절대 독사한테 물려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금동서의 어느 의서에 있냐 아니면 의학 이론에 내려오는 게 있냐
서양에 있냐 동양에 있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맹독성 독사한테 물렸을 때 마른 명태가 약이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저희 증조 할아버님이 아주 명의신데 자기 손자가 우리 아버님입니다. 그러니까 제 증조 할아버지고 우리 아버님에게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8살 된 손자가 자기는 저 환자 죽는다 그랬는데 할아버지 저 환자 뭐 고양이나 살면 이래서는 죽으니까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살리냐 했더니 마른 명태를 5마리 끓여서 먹이면 죽지 않습니다. 그래 했더니 살았어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마른 명태가 거기 약이 된다는 걸 너는 어찌 알았느냐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8살 된 손자한테 물어보니까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답변했냐면 불경스러워서 버릇이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아는 것은 위대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모르는 전혀 꿈에도 모르는 평생 의원 노릇을 한 할아버지가 전혀 꿈에도 모르는 세계를 8살 된 그 소녀는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뜸 하는 말이 제가 설명을 해봐야 할아버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 하도 특출나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 내가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내 소관이고 내 일이라고 하고 그래, 못 알아듣더라도 그래, 얘기나 좀 들어보자꾸나 라고 청하니까 60 가까운 할아버지가 8살 된 손자한테 청을 하니까 손자가 만고불변의 의학적 진리를 설파합니다. 할아버지, 이 지구상에서 우주에 인간 세상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별들이 있습니다. 28수라고 해서 28의 별 그룹이 있는데 28의 별이 하루에 하나씩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에 의해서 여성의 경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윤달이 있는 그 해에는 여성이 13번 경도를 하게 됩니다. 월경을 하게 됩니다. 28수 중에 북방에 7별 그룹이 있는데 두여허 위실벽, 두성, 우성, 위성, 실성, 두우여허, 여성, 허성, 위성, 실성, 벽성 이렇습니다. 그 별 그룹에는 수천 수만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계집야자 여성의 별정기가 이 어족 중에 수중 생물에는 마른 명태에 조림하고 풀 중에는 오이에게 조림합니다. 그리고 걸어다니는 짐승 중에는 오리에게 여성의 별정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물질은 지상의 어떤 화독도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독사의 화독은 그 중에 아주 무서운 독이고 원자 핵독도 마찬가지고 이 무서운 독은 마른 명태가 아니면 하늘에 북방 하늘에 계집야자 여성의 별정기가 아니면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독사의 독이 아무리 무서워도 마른 명태 5마리를 한꺼번에 끓이면 그 독사독은 명태국이 들어가는 순간 맹물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독사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람의 피가 두부처럼 탁 굳으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피가 공급이 안 돼가 돌질 않아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다시 맹물이 딱 돼버립니다. 그게 마른 명태의 약성입니다. 그걸 말한 의사는 동서고금의 전무후무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편작도 화타도 인도의 지박하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소금을 약으로 쓰는 법, 쑥을 가지고 어떤 암이나 난치병 환자도 고칠 수 있는 묘법, 이런 것들은 아주 대각한, 아주 크게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10대가 넘게 내려오는 명의 집안인데 모든 의맥이 저희 증조 할아버지 때 내려와서는 싹 없애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세상의 모든 의학은 이 아이의 의학이 나옴으로써 무용지물이다.
아무 필요가 없게 됐다. 세상의 의학은 더 이상은 빛을 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저희 할아버지는 의학은 전혀 안 하셨습니다. 그냥 통천군수로 발령받아서 부임할 때 한일 합방이 되는 바람에 통천군수라고 위패에 쓰기도 어렵고 안 쓰기도 어렵고 그냥 저희가 편의상 학생부군신이 이렇게 씁니다. 그래도 가서 하루라도 좀 군수 생활을 해야 통천군수 아무개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저희 선친의 의학은 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의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 인산 김일윤이라고 하는 평지에 돌출 우뚝 선 그 산 같은 그런 이 인물에 의해서 천문을 보고 지리를 보고 또 사람의 오장육부 기타 모든 조직을 꿰뚫어 보고 오랜 경험을 해서 아주 쉽고 간단한 새로운 묘법들을 책을 통해서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고 뭐 이 신약책에 나온 모든 것들을 자기가 발명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은 출처를 밝히는 게 옳겠죠. 그리고 그거 지적재산인데 그것도 누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죠. 공개한 거니까. 그러나 제가 공자의 한 말씀을 인용해도 논어 제10장 향당편이라고 반드시 출처를 밝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자의 말씀이지 제 깨달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가모니 부처의 말씀을 한다면 반야심경에 있다. 금강경 제 몇 장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라고 말을 해야지 지 얘기인지 부처님 얘기인지 모를 소리를 그렇게 하거나 목사님 설교 어떤 목사님 설교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한다는 뜻인지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얘기인지 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 출처를 밝히는 게 옳겠죠. 그래서 신약본처는 세상에 공개한 겁니다. 그리고 인산숙둔법 세상에 다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용을 해도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산숙둔 이만하게 뜨니까 어떤 사람은 와 이것 뜨고 한 번에 가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전합니다. 그리고 주겸 소금인데 저희 선친께 찾아와서 사람들이 그 뭐 2가지 3가지 4가지 말기암 환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이러면요 주겸 퍼먹어 그럽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그램씩 몇 번이나 먹어야 합니까? 그러면 배 터지게 먹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이고 할아버지가 참 유머도 많으시네. 아이 선생님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데 좀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아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었구나. 그때서 이제 감을 잡으시고 이런 말씀을 다 하세요. 자네 그 영광굴비 알아? 예 알죠. 법성포 앞바다에서 조기를 잡아가지고 건져서 올려서 이 소금에 잘 절거 놓으면 그냥 그 조기를 그냥 두면 어떻게 돼? 바로 상하죠 뭐. 근데 소금으로 잘 절거 놓으면 어떻게 돼? 아 이거 맛 좋지요. 약도 되고. 그래. 그러면 이제 알아듣겠나? 그 암 환자의 몸을 난치병 괴질 환자의 몸을 그 좋은 주겸으로 완전히 절여 놓는데 균이 퍼지냐 암이 퍼지냐 절대 못 퍼진다. 아 이렇게만 하면 살겠습니까? 병 고치고 명대로 살지. 그리고 명대로 살다가 죽은 뒤에도 참 좋다. 뭐가요? 시체도 안 썩고 미일하대. 근데 꼭 진짜 농담 같으시죠? 우리 아버님 이런 말씀 하도 제가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만고불변의 의학적 진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죠? 해보십시오. 제가 전에 어떤 분이 하도 주겸 얘기 다 했는데 또 뭐 하루에 몇 그램씩 먹을까요? 하길래 종이컵에 이거 들고 있다가
여기 하나 가득씩 매일 죽염을 퍼먹어서 한 1년이고 2년이고 먹으면 좋습니다 했더니 그게 의심스러우면 저랑 내기나 합시다. 무슨 내기요? 뭐 돈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큰 거 하나 걸죠. 뭐 벤츠 600 한 대 걸고 그거 뭐 죽염 매일 그렇게 먹고 혹시 열흘이나 보름 100일 1년 뒤에 탈이 생기면 제가 그거 드려가지고 여사께서 타고 다니시고 만약에 전혀 문제 없고 몸이 좋아졌으면 그 차 줘주시고 제가 타고 다니게 요렇게 내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뭐 이제 자기가 암이 걸린 거를 말 안 해 제가 몰랐어요. 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몰라가지고 물어보는데 말은 못해도 속으로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지랄이네 이거. 그거 좀 몰라서 물어봤다고 그렇게 말이야 핀잔을 주고 제가 뭐 핀잔 준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한 건데 그분은 정말로 깨드셨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음번에 와가지고 전에 저더러 여기다가 하나 가득씩 죽여 먹으라고 그랬죠. 그랬나요? 하여간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그렇게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아이고 잘하셨네요. 근데 얼마나 드셨어요? 한 1년 드시면 좋을 텐데 했더니 먹다 말다 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 종이컵에 하나 드시니까 그 하나가 몇 그램이나 됩니까? 했더니 그거 저도 달아봤는데 90g 되던데요. 90g이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제한한 양이 요새 3g입니다. 30배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요. 여기서 90g을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 30g 먹으면 하루 종일 퍼먹으면 30g 먹어요. 그것도 거의 뭐 해병대 훈련하듯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3배를 먹은 그 40대 후반의 여성분인데 그래서 하루에 90g 며칠이나 드셨습니까? 했더니 저 60일 먹었어요. 아니 왜 좀 더 드시지 않고요? 했더니 더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슨 필요가 있었는데요? 제가 암에 걸렸었거든요. 뇌암 수술을 받고 미국에 수술을 받고 또 재발한 데다가 유방암까지 와서 그냥 조국에 와서 죽으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얘기하는 걸 듣고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인간이 내 복장을 뒤집는데 내가 암으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저 인간 말대로 죽염 확 먹고 그거 먹고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내가 어차피 죽는데 뭐 암으로 죽지 말고 내 죽염 먹고 죽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길래 지금 딴 사람들은 소금 5g 먹냐 3g 먹냐 가지고 맨날 덜덜 떨고 있는데 그런 싱거운 사람이 대한민국에 꽉 찼는데 그렇게 많이 먹어도 뭐 무슨 효과 있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 문제 없다는 말만 해도 싱글벙글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꽉 찼으니까 이거 좀 책에 내면 어때요? 월간지에 그랬더니 사실 그대로인데 뭐 내시죠. 그래서 내라고 우리 기자하고 이제 인터뷰하라고 했더니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죽으려고 죽음을 먹었다. 이게 2010년 인산의학 2010년 4월호에 그분 얼굴까지 딱 내서 내 얼굴 이름 실명 그대로 다 내라고 해서 다 냈습니다. 그게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상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또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걸 이렇게 붙들고 그냥 이거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다 버리고 가면 뭐 알아서 잘 치우겠죠. 그리고 새로운 지식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가서 또 신약 본초를 보면서 여러분이 잘 연구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인산의학의 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그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족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명대로 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제가 악담을 왜 하겠습니까? 악담하는 건 아닌데 암, 난치병, 괴질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어요. 뭐 높은 사람 안 걸리고 얼마 전에도 어떤 의사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암 환자가 되어서 보니 이러고 신문에 크게 나왔습니다. 암이 의사는 비껴가고 저 같은 사람 비껴가고 누구 비껴가고 하겠습니까? 지위고하가 어디 있습니까?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걸릴 수가 있고, 그러면 정말 고치기 어려운 것이 암이고,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난치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름조차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병의 변화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괴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쉽게 생각한 사람은 딱 하나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비명횡사. 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건 명대로 못 살고 왜 비명에 갑니까? 혹시 바쁜 일이 있어서 빨리 가보셔야 될 분이 있습니까? 아, 그래서 가는 거야.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 분은 저도 뭐 안 말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어쨌든 쟤네들 시집장가 보낼 때가 그냥 살아야 되는데 하면 그런 얘기에서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참고는 하죠. 아, 저분 꼭 사셔야 할 텐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살 수 있는데 하실랍니까? 하고 얘기를 하면 정말 간절한 사람은요, 귀가 번쩍 뜨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거 해결책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라고 하면 엄에 구세주가 따로 없네. 그래가지고 제 쳐다보면 아까는 저 친구 요만해 보이더니 지금은 되게 커 보이네. 이러고 또 이제 제 눈빛도 참 맑고 좋아 보인다 그러고 이래요. 왜 그러냐면 죽음, 절망과 고통 속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던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심정 속에 살던 사람이 그 신락 같은 희망, 아니면 병 고칠 수 있다는 이 확신, 자신감, 이런 걸 얻는 순간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병을 다 고쳐보십시오. 제가 뭐 소주 한잔 합시다 하면 예 그럽시다 그러지, 아이고 나 오늘 장모하고 뭐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오늘 뭐 저기 좀 어떻게 배가 출출한데 뭐 어디 뭐 삼겹살이나 등심이나 좀 어떻게 뭐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삼겹살이 문제면 갑시다, 이럽니다. 저희가 바라는 건 그거지 그 이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 주변에는 암, 난치병, 그것도 말기암 2가지, 3가지 이랬다가 살아나가지고 그냥 저만 보면 싱글벙글 하는 무슨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 쇼도 아닌데 저만 보면 싱글벙글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뭐 하자고 하면 아주 좋아해요. 아이고 내가 그러지 않아도 뭐 하나 사고 싶었는데 말이야, 이래가지고 하는데, 제가 술 한잔 얻어먹는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뭐가 바쁜 일이 그렇게 많다고 빨리 하다가 저승길도 빨리 재촉해서 가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그냥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나니까, 낫다고 하니까 국어사전에 있어요. 그게 또 이승 박사 허구한 날 하시던 말씀이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하는데 아무리 매미채 시주돈 많이 넣고 부처님 앞에 시주돈 많이 넣고 뭐 또 헌금 많이 하고 했어도 가봐야 천당인지 극락인지 알지 가기 전에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살았을 때는 그냥 숨쉬는 날까지는 살다가 가야 되는데, 그럴 때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그거 보장해주는 건요, 그 여러분이 인산의학에서 제시한 신약본초 한 번 읽고 2번 읽고 한 번 읽으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전설따라 삼천리 얘기하는 것 같고, 이러다가 2번 읽으면요 조금 감이 잡히는구나. 3번 읽잖아요. 이제 내가 암, 난치병, 괴질로 죽을 것 같진 않다. 5번, 10번 읽으면
동네 이장 취임한 것처럼 뭐 아프다 그러면 그거 왜 이거 해보지 않고 왜 그러시오? 이러고 온 동네 간섭하고 다녀요 또. 그래가지고 신약 본처 10번만 읽으면요. 누가 아프다면 그냥 그게 애살스럽게 가서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기 돈으로 주겸 사다가 또 먹이고 이럽니다. 그게 이제 참 좋은 뜻이긴 한데 그래서 인산의학의 제일 핵심 그 제시한 의방이 뭐냐 하면 그 원칙이 뭐냐 하면 제 병은 제 힘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난민처럼 이리저리 다니지 말고 제 집에서 가족들 간에 서로 해줘서 이 부엌 안에 있는 양념 또 울타리 안에 있는 대한민국의 농림축수산물 중에 약이 되는 물질들 돼지가 됐든 오리가 됐든 닭이 됐든 또 민들레가 됐든 이 인동초의 꽃 금은화가 됐든 이 그렇게 흔하디 흔한 신약책의 그 이름과 용량과 다 나와 있습니다. 제시하면서 이거 가지고 제 집에서 병 고치면 된다. 자력, 자가, 자연요법을 가지고 가족들끼리 병을 고쳐라. 만약에 저희 선친께서 우리 애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요거 코스닥에라도 빨리 올라가고 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려면 그거 뭐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인상가로 찾아와서 인상가에서 만들어 파는 거 이런 거 먹으라고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런 말씀은 이런 반구도 안 하시더라고요. 일체 안 하고 주겸 만들어 먹어, 구워서 먹어. 그리고 주겸 사다 먹을 게 뭐 있어? 그거 먹으면 되지. 그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팔아 먹어야 되는데. 근데 또 오리 먹으면 되는 거요. 그 다음에 그거 뭐 찾아가서 물어볼 게 뭐 있어? 단전에 뜨고 중안에 뜨면 되지. 저기 약속 사다가 빠서 그냥 떠버려. 다리 아픈 사람은 족삼리 뜨고 이 배꼽 우가 아픈 사람은 중안 뜨고 배꼽 밑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콩팥, 간 이런 것들은 또 단전에 떠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뜸자리까지 어떻게 잡는 법까지 다 해서 공개했는데 저한테 와서 물어봐야 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 것도 쪼까 좀 아리까리하고 잘 몰라야 일본 말로 하면 아리까리하고 뭐 프랑스 말로 하면 알쏭달쏭하게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해놔야 저도 좀 장사가 될 텐데 책 딱 보면요 다들 도사가 따로 없어요. 자기가 도사야 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아프다잖아요. 아이고 김 사장이 아프면 되겠어요. 빨리 떠야지. 이러고 그냥 저를 잡아먹을 듯이 제 배에다가 그냥 뜨려고 그럽니다. 그거 뭐 다 저를 아끼고 사랑해서 이제 그러시기 때문에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이 인산쑥뜸, 인산주겸요법 또 오획단을 만들어 여러분이 쓰든지 그 다음에 인산에서 제시한 처방들 뭐 중풍에는 가미보해탕 또 결핵이나 뭐 폐염, 폐선염, 폐암 이런 데는 가미절제보패탕 또 요즘 감기 많을 적에는 영신해독탕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영신해독탕 좋은 처방들이요. 딱 지면 몇 집 지면 되는지 압니까? 한 제도 아니고 두 제도 아니고 3첩만 지면 됩니다. 더 이상은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약국에서 그거 팔면 돈 몇 푼 되겠어요? 그러니 장사 안 되는 거죠. 아니 약국이고 어디고 장사되는 게 중요합니까? 병 고치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약 많이 줘다가 갖다 버리면 뭐 해요? 개도 못 주는 건데 딱 먹을 만큼만 병 고칠 만큼만 줘다 먹으면 되지. 그게 인산의학의 정신입니다. 뭐 인상가 찾아갈 필요 없어. 그냥 자기가 해먹으면 돼. 그 다음에 책 보고 하면 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찾아오시거나 함양으로 찾아오시거나 하는 분들은 뭐냐 하면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직접 내 귀로 들어보고 또 대화를 더 나눠보고 내가 자신감도 더 다지고 확고하게 해서 그냥 마음을 내서 해야지 이러고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되게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여러분들이 인산의학을 만난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제가 평생을 통해서 알리고자 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저희는 주겸 사업을 해야겠다. 꿈에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더러 너는 주겸 하나 하면 먹고는 살 거다. 요런 얘기 하신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들어 팔면 이거 좀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 먹냐고 아우성인데 이거 허가 받아서 만들어야 안 됩니까? 그러면 뭐 허가 너한테 누가 내준대냐? 그냥 만들어서 줘. 달라는 대로 주면 될 거 아니야. 재료비 받고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도 그 법이 있는데 그 식품위생법 위반이면 다 그렇습니다. 이놈아, 내가 태어났을 때는 조선 말기야. 대한제국. 대한민국 정부가 생기기도 전에 태어난 나한테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냐? 내가 하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법이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넌 말이 많니? 그래. 아버님은 통과될지 몰라도 저는 잡혀갑니다. 그래서 허가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더니 하다가 하도 사람들이 욕을 해요. 아이고 도사가 이제 돈 맛을 봐가지고 뭐 책장사 하더니 소금 장수까지 한다고 또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아버님 저거 다 때려쳐버려야 되겠어요 했더니 뭘? 아이 주겸 사업을 하니까 뭐 무슨 도사가 무슨 소금 장수 한다고 저렇게 뭐 사람들이 하도 그래서 재수가 없어서 저거 되겠어요? 그거 갖다 내다 저 다 없애버려야지. 그랬더니 야 너 정말이냐? 그래. 예. 그랬더니 너 생각 잘했다. 그거 얼른 폐업하고 치워버려. 뭐 하려고 그 복장 터지는 그 장사를 한다고 이렇게 난리냐. 그래서 없애려고 가만히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들인 게 얼마인데 그리고 허가 받느라고 1년간 뛰어다니고 비용이 얼마 드는데 아버님 그 본전 생각나서 도저히 이거 또 폐업도 못하겠네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하든지. 그래가지고 이거 정부에서 하든지 뭐 담배인삼공사에서 뭐 그 홍삼 하듯이 주겸도 해서 세계에 내다 팔면 아이 그러면 저는 이 주겸 비즈니스 안 하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책이나 내서 팔고 뭐 저기 뭐 다른 연수교육이나 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냥 아유 한 5년 해야지 한 10년 하지 하더니 지금 벌써 주겸 제조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한 게 23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제 그만해야지 하다가 이제 그게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니까 발을 빼지 못하고 또 뺄만 하면 또 뭐 식약청에서 한번 또 무슨 사건 턱 터지고 얼마 전에도 쇳가루 사건 턱 터지고 그래서 또 그거 해결하는데 또 1, 2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인산의학의 어떤 요법이 됐든지요.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알고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비명행사 가능성이 우선 대폭 줄어듭니다. 그리고 명대로 살 가능성이 높아지고 명대로 살 때 조건이 뭡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이죠. 침상에 누워서 산소호흡기로 살다가 산소호흡기 제거하면서 말을 얼마나 멋있게 한 줄 압니까? 존엄사. 아니 산소호흡기를 여기 대고 있다가 요걸 싹 없앤 게 존엄사입니까? 그거 참 말 이상하죠? 제가 존엄사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미국의 우리 나이로 101살, 미국 나이로 만 100살 때 스코트 니어링, 헬렌 니어링 부부가 살았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삶, 그리고 사랑, 마무리 이런 책도 쓰고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이가 100살 나던 해 사람이 그냥 명이 다했으면 당당하게 가지 웃으면서 그냥 하루 더 살겠다고 진통제 맞고 산소호흡기 달고 요게 할 짓이냐. 이래가지고 스코트 니어링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유명한 반체제 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헬렌 니어링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인도의 4대 성자라고 불리는 현대판 성자라고 부르는 분이죠. 라저니시, 뭐 크리슈나 무르티. 크리슈나 무르티의 20대 시절 젊은 시절의 연인입니다. 그의 연인입니다.
그랬던 헬렌 니어링이 스코트 니어링과 사는데, 스코트 니어링이 스코트 니어링 교수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장이 아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다. 그래서 기쁘게 가야 한다. 그리고 울고불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진통제 하나 맞고 뭐 항암제 뭐 맞고 이러면서 연명을 하는, 무의미한 연명을 하기 위한 의사의 어떤 의료 행위, 간호사의 어떤 간호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청바지 입은 채로 내가 만들어 놓은 노래 딱 해가지고 내가 평상시 언덕에서 바다를 내려보다 보던 그 나무 밑에 내가 미리 회비를 낸 화장장에다가 가지고 가서 화장해서 나를 묻어다오. 이래가지고 가만히 의자에 앉은 채로 자기 부인 헬렌 니어링과 앉아서 담소를 나눈 지 15일 만에 일절 물도 곡기도 끊은 채 웃으면서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존엄사입니다. 그래,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당당하게 웃으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건강해야 비즈니스도 하고, 건강해야 국무총리도 하고, 뭐 청문회도 가서 좀 답변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자기가 골골한데 뭘 하겠어요? 제가 다리만 조금 아파도 누가 그래도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산의학이라고 하는, 쑥뜸이라고 하는, 주겸요법이라고 하는 첨단 핵무기들이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해서 나의 암난치병들을 물리칠 방책을 강구하지 않고 뭐 하려고 그 자꾸 병한테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병한테 굽실거리고 나 좀 어떻게 봐줘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뭐 부처님 저 좀 제발 우리 애 장가갈 때까지만 좀 봐주십시오. 부처님이랑 하나님이랑 안 바쁘시더라도 그렇게 챙겨주기는 좀 아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현 불가능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데 매달리지 말고 병은 의료와 처방으로 확실히 고치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정신력으로, 기도와 정성으로 하는 것은 또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께서 인산쑥뜸은 여러 군데 뜨지 않습니다. 이 심장계통의 제질환에는 남자는 여기 양쪽 젖가슴 여기 쫙 연결하면요, 이렇게 딱 가운데 연결한 이 자리가 눌러보면 알아요. 전중혈이고 단중이라고도 하는데 이 자리가 누르면 압통이 있습니다. 아픈데 여기다가 쌀알 반만하게 해서 이 보통의 경우에 900장 내지 1500장을 뜨게 되면 하루에 한 100장 뜹니다. 이렇게 되면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모든 심장계 질환은 여러분 가족이 눈을 씻고, 괄목상대라고 하죠. 눈을 씻고 다시 볼 정도로 사람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 뭐 산에 조금만 올라가면 심장이 조이는 듯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심장이 좋아졌다는 걸 자기가 알 수 있어요. 물론 그러고도 자기가 건강관리는 잘 해야죠. 아, 내가 병 다 고쳤으니까 오늘부터는 소주, 말술 먹는다. 요래 가지고는 명대로 살기 좀 어렵습니다. 병을 고쳤다 하더라도 여전히 건강관리는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왜? 보이는 이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공기 중에, 보이는 음식 중에 알게 모르게 수많은 침략자들이 있어요, 내 몸에. 그 많은 공해물질과 독성물질들이 자는 동안에도 들어오는데 그거 해독하려면 부지런히 명태도 먹어야죠. 유황오리도 또 틈틈이 먹어야죠. 마늘도, 반마늘도 구워서 죽염에 찍어 먹어야죠. 그래서 원기를 돋구고 피도 맑히고, 그 다음에 또 이 쑥뜸을 뜨게 되면요, 몸속에 있던 모든 염증, 사혈, 어혈, 독혈, 악혈 모조리 다 중안과 단전, 족삼리 뜸자리로 아주 초콜릿 같은
그런 독혈들 사혈들이 쫙쫙 뽑아져 나옵니다. 죽은 피만 딱 빼는 기술, 지금 이 세계 어느 의료진도 꿈에도 가질 수 없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신비의 묘법입니다. 부항을 이렇게 해서 사혈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산피가 나중에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쑥뜸을 뜨게 되면 죽은 피만 딱 뽑아집니다. 뜸이 뭡니까? 내 몸 구석구석 깊은 데까지 들어가 있던 것들이 쑥이 쑥쑥 들어가서 잡아서 끌어서 띄웁니다. 그러면 그것이 표면으로 떠올라서 죽은 피가 졸졸 밖으로 새요. 암이 심한 사람은요, 피가 터지면 어떤 사람은 반요강이 쏟아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뭐 이 창자 터진 거 아니야 이러는데, 뜸 뜨는데 왜 창자가 터지겠어요? 터진 창자가 있어지겠지. 그래서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피만 나오기 때문에 피가 아무리 나와도 기운이 빠지거나 뭐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마는 또 들었습니다마는, 만약에 톱밥이나 낙엽이나 다른 물질로 이 뜸자리에 놓고 이렇게 쑥뜸처럼 뜬다면요,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 중에 유일하게 강화도산 약쑥만 이만한 것을 천장 만장을 떠도 사람 몸이 신비하게 병만 고쳐지지 사람 몸은 전혀 축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비한 사실을 인산의학만이 당당하게 저수를 통해서 밝히고 제시했고, 그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암, 난치병, 괴질, 또 아주 위험에 처한 자기 자신을 구했습니다. 이따가 제가 얘기 끝난 뒤에 직접 아마 그분들 이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보십시오. 아까 맨 처음에 쑥뜸의 영웅들 하고 나올 때 그 설악산 토항성 폭포에서 빙벽 등반을 하다가 떨어져서 이 척추뼈고 뭐 다리고 다 이 뼈에 손상이 오고 했던 그 당사자 이내영 사장께서도 여기 앞자리에 와 앉아 계시고, 또 백혈병으로 죽다가 뜸을 뜨고 죽연마늘 드시고 해서 백혈병을 깨끗이 고치고 자기 손으로 같은 병, 또 자기 손으로 뭐 췌장암인 많은 암이나 난치병 환자들, 정말 술 안 드시기 때문에 소주 한 병 얻어먹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그 저기 뭐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고쳐준 장본인이 와 있습니다. 윤봉숙 여사 또 와 계신데, 뭐 여기 그런 분이 많습니다. 또 자기 그 뭐 암 말기에 이 그 암을 고치고 쑥뜸으로 암을 고치고 10년 동안 뜸을 뜨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이 절망스러운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싸우던 분이 요즘에는 얼굴이 환해가지고 그런 김경애 여사 또 여기 나와 있는데, 오늘 두 분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뭘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에 달린 문제인데 뭐 영웅이 뭐고 자랑이 뭡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로 가능하냐? 정말로 그토록 위대한, 그토록 신비한 효능 효과가 정말 가능한 것이냐? 그런 사람이 정말 있냐? 있으면 한번 보여주고 이야기를 좀 들려다오. 이러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도 허락하고 원해서 저희가 그러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제가 긴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도 쑥뜸은 인산쑥뜸요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신약본초가 절반은 쑥뜸 얘기입니다. 왜? 그만큼 신비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통증과 이렇게 통증에 시달리다가 딱 뜸을 떴어요. 뜸의 고통 속에 다른 고통들은 흡수 통합이 돼버립니다. M&A를 했는지 뭐 어쨌는지. 그래서 흡수 통합돼 가지고 잠을 푹 자요. 그리고 또 우리 연수원에 누가 암 환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해요. 그 정도의 통증이라면 그러면 무조건 뜨는 거지 왜 뜸을 망설이냐. 이랬다가 3일 전부터 뜨기 시작했습니다.
첫 마디가 뭐냐면 하루 뜨고 나서 잠을 잘 잤다. 잠 못 자는 것처럼 눈이 쏙 들어가고 얼마나 괴로운지 압니까? 그리고 밤에 통증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거 사람 잡는 겁니다. 그거 쑥 뜨면요 드르릉 하고 잘 잡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신비한 묘법이에요. 또 쑥 뜨면 느닷없이 이렇게 뜨는 거야. 무슨 깡패도 아닌데 왜 이렇게 뜨겠어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작게 뜨는 거예요. 실오래기처럼. 그러다가 조금 키우고 하면 어린 애기도 다 뜹니다. 3살도 뜨고 5살도 뜨고. 전에 9살 배기 그렇게 살살 꼬셔가지고 떠가지고 눈 뜨는 거 봤습니다. 귀가 귀머거리인데 갑자기 얘가 뭐라고 하냐면 어느 날 화장실 갔다 오더니 눈물을 막 비워도 흘리더라고요. 그러고는 맞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놀래가지고 귀가 아파서 그런 줄 알고 야, 왜 그러냐 하니까 시끄러워요 막 그래요. 귀머거리가 뭐가 시끄럽죠? 걔가 갑자기 그 어머니, 그 부모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얘가 귀머거리인데? 뭐가 시끄럽다는 얘기인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전 안 들리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얘가 놀란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 아이는 뜸 좀 놀라면 이럽니다. 할아버지, 선생님, 조좀 좀 싸고 가요. 그래, 그러면 2번 가면 안 된다. 딱 1번만 보내줄 테니까 1번만 갔다 와서 반드시 뜸자를 놓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화장실 가서 안 와요. 아이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어떻게 톡겨볼까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떴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얘가 막 울고 귀가 열려가지고 같이 뜸뜬 사람들은 막 같이 울고 그랬어요. 그런 신비한 묘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 전설 따라 삼천리나 나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왜 못하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맨살을 불로 지지고 이 고문도 상고문인데 여러분이 독립운동하다 붙잡힌 것도 아닌데 제 발로 가서 자기 손으로 그런 고문 누가 당하겠어요? 진짜 그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연 발생적 모임이 결성됐습니다. 그 모임이 뭔지 압니까? 세계 독종협회 회원입니다. 진짜 독종들 아니면 절대 못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좋아도 진짜 좋은 방법에도 못 듭니다. 워낙 급하니까 어찌 방법이 없고 벼랑 끝에 섰으니 망설이다가 에라 죽기 살기다 뭐 2번 죽지 한 번 죽냐 뭐 한 번 죽지 2번 죽냐 이러고 이제 급하니까 떠서 병을 고치는 것이지 정말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인산의학이라는 것이 다 처방은 간단해요. 그러나 반마늘 껍질채로 구워서 죽여매 찍어서 20통이살 먹어라. 그러면 위암이고 간암이고 폐암이고 죽을 가능성이 적어진다. 그리고 대부분 고치는 일이 더 많다. 이렇게 일러주면 마늘 20통 그까짓 거 하는데 하루 종일 마늘만 퍼먹어야 됩니다. 밥 먹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뭐 먹고 살판 났다고 하루 종일 마늘만 먹고 이거 못하겠네. 이러고 뭐 쉬운 방법 없나 이래요. 마늘 20통 먹으려면 대단한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산의학이 지혜는 처방은 여러분께 공개할 수 있지만 정성과 노력은 또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는 또 마음을 정화하는 일, 죽염을 가지고 여러분의 혈액을 정화하는 일, 또 마늘을 가지고 여러분의 원기를 돋우어주는 일, 그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인산의학이 아무리 지혜로운 묘법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더디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병을 고친 뒤에는 제발 이 대한민국에 지금 암난치병 환자 얼마입니까? 이 대한민국의 질병공학이 될 지경인데 또 세계가 암난치병 계질로 인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희망의 복음을 좀 전해주시고 여러분이 널리 알려서 더 많은 인류에게 혜택이 가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그 인산숙뜸의 기적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 말씀만 한마디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후딱딱 시간이 가가지고 제가 뭐 좀 얘기를 해야지 하면 자꾸 저쪽에서 나와가지고 왜 빨리 안 끝내냐 이러고 자꾸 눈치를 줘서 그래 또 뭐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있어서 또 시간도 약속된 시간이 돼서 이제 좀 마무리는 하렵니다만은 요 얘기는 여러분이 꼭 새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습니다만 아예 정확하게 구절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 딱 글자를 가져왔어요.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돼요. 이 단군 이래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내림의학 중에서 아주 신비롭고 특이한 또 독특한 그 의료의 묘법만을 추려가지고 소위 단군의학, 환웅의학, 또 신웅의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원시의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신비한 의학의 묘법 중에서 오늘날의 현실에도 맞고 미래의 인류에게도 도움이 될 그런 이 묘방만 골라서 해놓은 것이 바로 신약이라는 처방집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신약이라는 처방집, 신약본초라는 이론집이 이 근원으로 삼고 있는 구절 하나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우리 민족 특유의 뿌리 깊은 의학의 지혜에서 비롯됐다는 사실만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4300년 동안 뚝 끊어졌다가 절처봉생으로 새롭게 부활한 의학입니다. 4300년 만에 화려하게 새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몰라요. 평지에 새로 솟았나 보다 하지만 땅이 지중으로 맥이 내려와서 백두대간은 다 이어진 겁니다. 근데 그 핵심 이 비밀스러운 그 대목이 바로 삼국유사 기2조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서울대 의대 교수인 김두정 박사께서 한국의학사를 서술할 때 인용한 대목이 역시 이 대목입니다. 이 단군 시절에 환웅천왕이 하늘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정 신단수하러 내려왔다. 그것을 신시라고 했다. 또는 신불이라고 불렸다라고 하는데 그가 신웅인데 그때 시유 일홍일호 당시 호랑이 한 마리 곰 한 마리가 동혈이고 한 구멍에 같이 기거하다가 상기후 신웅 그 환웅천왕에게 늘 항상 기도 기원을 했다. 뭘? 원화위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러자 신유 영예일주 산이신매 그때 신웅 환웅께서는 신령스런 쑥 한 뭉치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입에 식지 너희들은 이것을 먹되 불견 일광 100일 하면 편득 인양하리라.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문득 사람의 형상을 얻으리라. 근데 곰은 이 3-7일 만에 금계를 잘 지켜서 편득인신 사람의 몸을 얻었고 호불능기 부득인신 호랑이는 금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자, 이 대목을 그런데 웅녀 여자가 된 곰이 혼인할 사람이 없는데 환웅천왕과 혼인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곧 단군이다. 단군 왕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역사책 삼국유사 기조에 있으니까 원전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어떤 비밀이 숨겨 있냐. 신령스러운 쑥 한 뭉치라고 했어요. 왜 한 묶음 한 다발 이런 표현을 안 했죠? 다 속이라는 걸 씁니다. 묶음. 파도 한 단 한 묶음 이러죠. 배추도 한 묶음 이러는데 어떤 것도 대나무도 한 묶음 이렇게 하는데 쑥을 가지고 왜 한 뭉치 이랬는데 그 뭉치라는 게 뭐냐면 등잔불 심지주자입니다. 그게 영의 일주 할 때 신령스러운 쑥이라는 표현도 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두정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민족은 이미 4300년 전에 쑥과 마늘을 의료용으로 활용한 예로 볼 수가 있다
의학사라고 해서 한국의학사의 첫머리에 한국의 원시의학 부분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이런 대목인데 신령술원숙 한뭉치, 이게 바로 인산연구법입니다. 쑥을 가지고 만능의 의료를 구사하는 이 묘법을 신약이라는 책이 제25장 연구법의 신비에 딱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저희 선친께서 내가 미리 얘기하면 사기꾼들이 사기에 활용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의료인들이 약을 팔고 뭐 할 때 좀 곤란해서 내가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한의계 양의계에 미안해서 내 살아서는 전하지 말고 내 죽은 뒤에 전하도록 할 처방이다 라고 일러주신 게 간암이든 폐암이든 위암이든 뇌암이든 어떤 암에도 반마늘을 껍질채로 구워서 뜨거울 때 껍질 까서 죽염에 찍어 먹되 먹기 좀 역할 정도로 푹푹 찍어서 하루에 20통 이상을 먹어야 한다. 이 처방을 일러주셨는데 그 처방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 가지고 퍼지지 않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영의 일주 산이신매 마늘 20개를 주면서 2배식지 너희들은 이것을 먹되 또 비밀이 있습니다. 불견 일광 100일하라.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마라. 100일 동안 하늘을 쳐다보지 말란 뜻이 아니라 꽃 구경하러 뭐 단풍 구경하러 돌아다니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로 마음을 모아서 이 정성을 다 모아서 치료에 임해라. 그래서 저도 이 치료 중에는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오늘 그냥 나온 것이지. 그래 30일 만에 나왔습니다마는 그런데 곰은 21일 만에 났어요. 저도 뜸을 뜨니까 12일 만에 혈이는 펴지더라고요. 다리가 조금 아픕니다마는 요거 한 열흘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이 삼국유사 기조 단군 고기 옛 기록이라고 하는 요 대목에 그 고스란히 비밀이 있고 그 비밀을 낱낱이 설명한 게 신약이란 책이고 신약본초인데 그 비밀을 모르고 읽으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압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뿌리가 4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날 필요한 것만 100가지 1000가지 처방 중에 유용하고 필요한 것만 골라서 딱 모아놓은 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그 책은 제가 무려 5번 죽음의 강을 건너고 아버님의 은혜를 그 저를 살려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만분의 1이라도 갚을까라고 하다가 하루에 3시간 이상 자지를 않고 매일 아버님의 구슬을 받아가지고 쓴 책이 그 첫자부터 끝자까지 이렇게 쭉 구슬을 받아 썼습니다마는 540페이지에 이르는 신약이란 책이고 그 책은 1986년 6월에 펴냈습니다. 저는 5번째 마지막으로 죽을 뻔하다 살아난 게 1985년 10월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잠을 자지 않고 책을 만들어서 그나마 지금 1992년 84세를 일기로 이 선화하신 저희 선친께 볼 면목은 없는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자식으로서 저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은인으로서 그 분에게 그냥 만에 하나라도 저는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할 도리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 나온 책이 나온 배경은 그렇지만 그건 제 사정이고 그 책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책은 인류의 것이고 미래 인류의 것입니다. 어떤 암이나 난치병이나 미래의 괴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약이나 신약본초를 또 쑥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그런 희망의 이 복음을 여러분께 제가 전하고자 함이지 어떤 요법을 가지고 지금 제가 시범을 보이고 뭐 여러분의 병을 고쳐드리고 상담을 해서 뭐 해결을 해드리고 이런 게 아니고 방향을 전해드리고 굳이 그렇게 다른 데서 안 된다 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 단 조건은 뭐냐면 방법을 간절히 찾아 헤매는 찾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그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 요지는 인산의학의 신약본초를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여러분의 비명 행사 가능성은 줄고 건강하게 천수를 다 누릴 수 있을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런 희망의 복음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것으로 삼아서 정말 효과를 10분 수확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두서없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다른 의학을 이 필요이상으로 비판한 것처럼 들렸다면 이 관계자들께 대단히 죄송하고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새롭게 등장한 인산의학이라는 이 의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여러분도 어떤 의학의 문제를 필요이상으로 깊이 생각하지 말고 해결 방법이 뭐냐만 열심히 찾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또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이 주어진 수명대로 온전히 또 행복하게 천수를 다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몸이 불편하신데도 2시간 동안 열강을 해주신 김윤세 선생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